네. 오늘 공부하러 오셨죠? 네. 네. 오늘은 두뇌를 개발하는 과학적인 독서교육. 제가 아까 앉아서 들으니까 앞으로 영재 코스도 있다래요. 제가 영재 학교에 많이 강의를 갑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과학고등학교 뭐 이런데 많이 강의를 가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영재는 뭐예요? 독서 능력이 없으면 영재성이 절대로 확장될 수가 없어요. 예, 뭐 그 아이가 처음에 조금 뭐 하다 그래도 이 독서 능력이 탄탄하지 않은 애는 그 자기의 영재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재성을 확장시켜주는 독서교육, 이런 이제 제가 그 제목으로 영재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부산의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애들이 성적이 좋아서 뽑았는데 도저히 답답하대요. 애들이 발전이 없고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그랬더니 이제 봤더니 독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서론으로 이 네 가지를 먼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머릿속에 같이 공유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 독서 교육은 고급 독자 만들기다. 여러분, 21세기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독서 교육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냥 독서였어요. 아니면 독서 운동 이런 거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21세기가 오기 전에는 독서를 양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읽는 애에게 상 주고 많이 읽어라 해서 많이만 읽게 했지, 우리가 독서는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질적인 독서를 하지를 않았어요. 아마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추세였습니다. 근데 21세기로 오면서 독서와 독서 운동이라는 단어는 뒤로 쏙 들어가고 독서 교육이라는 말이 이제 앞에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21세기는 독서를 질적으로 접근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는 시대의 사명과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와 관계가 있어요. 수렵시대의 사람들은 기운만 세면은 왕도 되고 부자도 되고 강자도 되고 다 됐어요. 힘만 센 사람이 최고였죠. 예전에 왕은 다 뭐예요?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잖아요. 전쟁해갖고. 그래서 예전에는 힘이 최고였어요. 그러다가 농경사회로 되면서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죠. 땅이 많은 나라가 강자고. 왜? 이거는 먹을 식량을 만드는 게 최고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사회라는 사회가 왔죠.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시대를 산업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무슨 시대 한 거는 전부 사실은 보면 뭘로 돈을 버느냐는 뜻이었어요. 힘으로 벌고 땅으로 벌고 물건으로 벌었어요. 근데 21세기는 지금 무슨 시대죠? 정보. 지식, 정보화 사회예요. 그렇다면 21세기는 바로 지식과 정보로 돈을 버는 시대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은 손 안에 들어있고 땅은 땅에 있고 물건은 물건에 있지만 우리 지식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예, 지식은 책 속에 들어있어요. 뭐 인터넷에도 좀 들어있고 어디도 들어있고 뭐 이런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도 다 지식이지만 가장 많은 지식의 보고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나의 머릿속으로 옮겨 놓느냐, 이 기술이 21세기의 최고의 돈 버는 기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와서 지식정보화 사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컴퓨터라는 거는 지식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책에 있는 지식을 아이들의 머릿속으로, 나의 머릿속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21세기의 생애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의 기술을 뭘로 해야 되나? 이게 바로 독서라는 거죠. 책이 있고 내 머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이게 들어오는 기술,
이게 독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20세기에는 독서 열심히 안 했죠. 사실은 저가 초등학교 때 책을 읽으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책을 읽으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공부는 아니고 왜 책을 읽냐고. 그러면서 알밤을 주던 시대였어요. 여러분은 또 어떤 시대였느냐면 책을 많이 사다 줬어요. 전지에 쫙 꽂혀 있었죠. 그리고 책 많아요. 그러나 그냥 책만 많이 보이면 머리만 쓰다듬어 주지. 엄마가 사과도 깎아다 주고.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근데 그렇게 그냥 칭찬만 해주지 엄마가 이거 더 책은 이렇게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21세기에 와서 독서 교육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책에 있는 지식을 내 머릿속으로 옮기는 데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애는 1시간 봤는데 들어온 것이 개수로 친다면 2개밖에 못 들어왔는데 어떤 애는 10개가 들어와요. 이거 기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한테 들어와서 수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수용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읽고 이게 아니잖아. 이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 그러면서 그거를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스티브 잡스도 되고 마이크 저기도 되고 이렇게 자기의 무엇을 창출하는 사람이 돼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21세기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영재,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강자는 바로 수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용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21세기의 강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21세기의 독서 교육은 독자, 고급 독자. 그럼 고급 독자 반대는 뭘까요? 저급 독자. 예, 저급 독자인데 사람에게 어떻게 저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우리는 점잖게 대중 독자라고 합니다. 대중소설, 대중독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대중소설이 뭡니까? 연애소설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누구 소설이요? 사람 이름까지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대중소설 그럼 머리에 떠오르는 작가 있습니까? 예, 뭐 말은 안 하지만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연구할 때 많이 물어봤더니 작가 이름을 탁탁탁 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소설, 또 그런 소설을 우리가 대중독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연애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줄거리만 읽어도 충분한 소설이 대중문학입니다. 대중소설입니다. 그러면 고급소설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줄거리만 읽어갖고는 이 소설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측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고, 비판도 해보고 추리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고를 하면서 읽어야 제맛이 나는 소설. 이것을 우리는 뭐 본격 문학 아니면 본격 고급 뭐 이런 소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독자도 고급 독자와 대중독자가 있는데 줄거리만 읽는 사람을 독서학에서 대중독자라 그러고 그 생각하며 읽는 독자를 고급독자라고 그러는데 줄거리만 읽는 독자는 책 이거 읽을 때 한 권 읽을 때 똑같이 그 다음에도 똑같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줄거리 읽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근데 고급 독자는 모든 책을 읽을 때 항상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머리가 우측뇌가 굉장히 발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창의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판단력이 아주 반듯하고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 즉 영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머리가요 안 쓰면 녹슬거든요. 근데 줄거리를 꿰는 것은 왼쪽 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하는 거는 거의 오른쪽 뇌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양쪽 뇌가 똑같이 잘 발달하는 사람이 영재예요. 근데 학교라는 것은 학교를 이렇게 우리가 비아냥거릴 때 예전에 학교는 죽었다 이런 책이 있었죠. 이 말은 학교 무용론이었어요. 그 학교 무용론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학교라는 것은 사실은 이 혼자 책을 읽어도 될 만치 크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쓴 책이었어요.
근데 그 말 속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레오트 브레인 스쿨이라는 그 미국에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데모를 해요 거기에. 근데 이제 데모를 할 때 뭐 돌을 던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입에다 마스크를 딱 쓰고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는데 거기다가 레오트 브레인 스쿨이라고 써 있어요. 왼쪽 뇌만 위한 학교. 우리는 애들을 22명씩 가르치기 때문에 오른쪽 뇌를 개발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들을 15명, 12명으로 줄여달라. 이게 레오트 브레인 스쿨이라는 그거예요. 그러면 레오트 브레인 스쿨이라고 교사들도 얘기하듯이 학교는 왼쪽 뇌를 해주는 것이 90%, 오른쪽 뇌는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학원은 오른쪽 뇌는 전혀 길러줄 수 없고 99.9%가 거기는 우리 뭐 학원은 왼쪽 뇌. 그러면 학교 학원 이것만 다니면 어느 쪽 뇌만 개발이 될까요? 왼쪽 뇌만 개발이 돼요. 그러면 나쁜 말로 해서 병신이죠. 나쁜 말로 해서 장애인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른쪽 뇌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미국, 영국, 프랑스 전부 다 레오트 브레인 스쿨이지 라이트 브레인 스쿨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뇌가 개발됐던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성각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오른쪽 뇌를 개발을 해서 그 위대한 인물들이 됐는가? 그 사람은 엄마 학교에서 길렀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있어서 교육과정, 교과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7살까지는 뭐 유치원에를 가더라도 결국은 엄마가 마련한 집의 학교의 학생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선생님이 싫으면 이사 가면 돼요. 떼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학교에 하고 태어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 7년 동안 나를 길러준 교장 선생님을 보니까 교양이 너무 없어. 내 이놈의 교장 선생님 엄수만 좋겠어 딴 데로 갔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 운명적인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이세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우측뇌가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엄마들이라고 어떻게 우측뇌를 매일 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이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우측뇌를 개발해 주는다. 그래서 엄청 많은 방법들이 사실은 있어요. 뭐 조작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현재 26세기 들었으면서 우리가 두뇌를 오른쪽 뇌까지 잘 개발해 주는 것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 거기다가 또 하나, 독서만큼 싸게 미치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독서만큼 간편한 게 없다. 독서만큼 조금만 배우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책에 있는 지식을 우리 아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기술, 사고하는 기술, 이거를 교육을 해야겠다 하갖고 전 세계적으로 독서 교육이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옛날에 독서 교육하면은 뭘 그런 걸 다 교육해. 근데 오늘도요, 제가 여기에 딱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오신 어머님들은 전부 다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여기 안 와요. 저기 찜질방에 가서 들어누워 있든지, 뭐 그런 거 하고 있을 거예요. 왜? 독서 교육 중요한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고급 독자를 만들려고 여기 왔습니다. 두 번째, 내 멋대로 독서는 독서 부진화를 만든다. 예전 내 멋대로 했죠. 내 멋대로 책 구하고, 내 멋대로 빨리 읽고 싶으면 빨리 읽고, 드러나 읽고 싶으면 드러나 읽고, 더 건성건성 대충 그냥 쭉 읽어나가면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질문 대화도 안 하고 그냥 탁 놓고 또 하나 읽고, 탁 놓고 또 하나 읽고, 이런 독서가 내 멋대로 독서예요. 이 독서는 독서 부진화를 만들 뿐이에요. 왜? 한쪽 뇌만 늘 줄거리만 읽기 때문에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런 내 멋대로 독서가 아닌 질적 독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고당 독서 교육의 차이가
지능의 차이를 만든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21세기에 독서가 강조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죠.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모이라 그러면 그때 주부들 모였을까요? 못 모여요. 우먼 파워 시대가 안 돼가지고 못 모여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말이 있대요. 부인이 어디 가려고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어디가 물어보는 사람은 간 큰 남자라 그러대. 뭐 하루에 3끼 달라 그러면 무슨 삼신이는 뭐라고? 뭐 어쩌고 뭐 이런 말들이 막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도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이 이렇게 우먼 파워가 돼가지고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21세기가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 이거 다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자들의 지능이 남자를 앞질러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미국에서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연구도 많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제 마음에 드는 연구가 뭐냐면 1975년이 되기 전에는 70년이 되기 전에는 미국의 야구와 축구를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없었고 그것이 이제 돼가지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해주지 않았대요. 프로도 없었고 그때는 모든 남자들이 여자하고 이제 남자하고 할 때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서도 모든 것을 남자들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축구와 프로야구가 생기고 그것을 중계해주고 시작하고부터는 여성 파워가 강해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게 몇십 년 되니까 지금에 이제 꼽히는 거예요. 꼽히는 거래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은 매일 축구, 야구 보느라고 거기 가서 박수치고 운동장에 가서 와와와 하고 공부를 안 했대요. 공부보다 책을 안 읽었대요. 그러면 도서실에 가보면 전부 여자만 책을 읽고 있대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안 보러 다녀갖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여학생들은 전부 다 도서관에 꽉 차 앉아있고 남학생들은 다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있대요. 이래더니 1등, 2등 했던 거 남자 다 떨어지고 다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대학에는 한국도 지금 남녀공학 대학에 가보면 총장상은 다 여자가 타잖아요. 여기 총장상 타신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는데요. 항상 이래요. 하나를 못 따라 먹겠대요. 누구야? 여자래요. 여자는 죽어도 못 따라 먹는데 하나 딱 있대요. 자기보다 앞에 있는 애가. 그런데 걔는 잠도 안 자는지 어째 그 시험도 따라 본다고 이래요. 근데 이렇게 미국 연구에 의하면 남자들이 운동장으로 몰려갈 때 여자들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의 그 두뇌가 개발이 돼갖고 지금 이 우먼 파워가 뽑혔고 전 세계 여자가 주름 잡게 됐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먼 파워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여자들이 책을 많이 읽고 남자들이 운동장으로 간 사이에 우리가 책을 막 읽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애기들이 책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 예, 근데 우먼 파워니까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되시는 분이 몇 있거든요. 아들만 있으시죠? 저도 아들만 있어. 사실은 우먼 파워 그러면 별로 기분이 그렇게 딸만 있는 부모들은 엄청 그 말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이런데 어쨌든 아들이나 딸이나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을 읽는 사람의 두뇌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세기에 독서 교육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독서 능력의 차이가 경제적 차이를 만든다. 독서 능력에는 어휘력이 있고 이해력, 요약 능력, 핵심 파악 능력, 이거는 수용하는 능력이에요. 뭔가를 수용하는,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이 네 가지 능력이고, 그 다음에 상상력, 추리력, 비판력, 판단력, 그 다음에 창의
사건의 이름, 문제 해결력 뭐 이런 능력은 수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다시 재구성해서 내놓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 능력 중에서 경제적 차이라는 거는 부자 된다는 얘기거든요. 독서 능력이 높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보다 여러분이 더 눈을 딱 뜨시네요. 제가 이유를 알아요. 제가 한 10만 개 정도의 어머님들 메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아기가 지금 키우는 아기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20개를 좀 이렇게 유망되는 20개를 보내서 메일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은 어머님들이 CEO에다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CEO 하면 뭐예요? 나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았어도 그 애가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희 씨처럼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는 내가 이건희가 아니니까 그건 못 바라겠고 한마디로 정주영처럼 돈도 안 줬는데 자기 부자 되는 거예요. 이 CEO잖아요. 그 C는 크리에이티브에서 온 C거든요. 창의적인 그거잖아요. 근데 그 CEO가 됐으면 좋겠대요. 엄마들의 그 소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되면 왜 좋아요? 물론 그 애도 좋지만 나도 좋잖아. 나도 우리 아들이 CEO가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뭐 좋잖아요. 예. 이래 용돈도 많이 줄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 차이를 경제적 부자가 되는 거를 부모님들은 다 좋아하는데 이 경제적 차이를 만드는 것이 독서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이상해요. 나도 처음에 그랬더니 저거를 보니까 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버클리 대학 심리학 연구소라는 곳에서 세계적으로 가난한 아이가 부자가 된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600명을 뽑았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600명을 가지고 도대체 가난한 아이가 어떻게 부자가 됐나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번이 뭐냐 하면은 상상력에 의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준 돈에 의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학교를 많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은행에다 저금을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도 하나가 그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정주영 씨예요. 쌀집 배달꾼 청년이 쌀집 배달했잖아요. 서울에 와서 쌀집 배달 청년이 아시아의 갑부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 정주영 편이 나오는데 정주영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전부 다 아산만 막을 때도 자기 상상력에 의해서 뭐 유엔 공묘지 만들 때도 상상력에 모든 그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펼칠 때마다 그 핵심에는 상상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부자들도 거의 다 그 사람의 사업을 쫙 살펴보면 그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력의 중에서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거는 카네기 얘기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쫙 나오는데 4살 때 이제 카네기가 가난한 집 아이였죠. 어머니는 늘 저기 가서 뭐 밀가루, 설탕 이런 거를 좀 외상으로 얻었어요. 했는데 애를 데리고 가서 외상 주세요 이러기가 좀 싫으니까 애를 밖에다 두고 자기는 가게에 들어가서 외상을 얻어갖고 나오니까 요 앞에 이렇게 앵두를 파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얘가 앵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앵두 파는 할아버지가 아가 그거 한 좀 집어먹어. 그러니까 얘가 이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돈 안 받아 집어먹어.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걸 엄마가 딱 봤어. 아니 이런 바보가 있나. 집어먹으려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난 지금 외상으로 얻어갖고 나오는데 저거는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아유 빨리 집어먹어 빨리 집어먹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요. 이랬대요. 내 손으로 보니까 5개
쉽게 짓겠어요? 할아버지도 손으로 집어주면 내가 안 집으면 집어줄 거 아니겠어요? 있다 하면서 집어줄 거 아니에요? 집어주면 20개는 짓겠는데? 이런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얘 부자 안 될래요? 안 될 수 있습니까? 네, 부자가 되겠죠. 이런 부자 되는 능력이 바로 운해의 대표주자 상상력이에요. 근데 저는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상상력이 한 것 같아요. 과학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딱 문을 이렇게 되면 문이 자동 쫙 열려요. 이거는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읽었던 한 아이가 어릴 때서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엘리베이터를 다 오늘도 그거 타고 왔는데 딱 올라가면 이거는 예전에 뭐예요? 나무꾼과 선녀를 읽은 아이가 한 게 아닐까. 비행기를 딱 타면 뭐예요? 날아다니는 양탄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요즘 줄기세포 일본이 해갖고 난리 나서 좀 배 아프죠. 우리 엄청 배 아프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막 흥분했었잖아요. 황우석 씨가 이제 그 특허를 맞아서 우리나라 국민을 다 잘 먹여 살릴 것 같고 막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그냥 좋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다면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무슨 상상력 때문에 무슨 동화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랬을까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연구실로. 그랬더니 조교가 받아 우리 선생님 바빠서 못 대준대요. 그래서 내가 5분이면 된다고 무슨 책을 읽고 그것이 감명을 받아 줄기세포로 갔는지를 나는 그걸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돼줘요. 그러면서 한 달 후에 다시 걸어달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걸어야지. 그랬더니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내가 황우석 씨를 아직 못 만났는데 아마도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황우석 씨의 나이하고 쫙 초등학교 교과서 얘 뭐 배웠나 하고 보니까 젊어지는 샘물이 거기 들어있어요. 내 아무래도 황우석 박사가 젊어지는 샘물을 읽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줄 베르너의 해저의 이말리라는 그 책이 나오고 동화책이 나오고 80년 후에 바로 잠수함이 건조된 거예요. 나는 잠수함이 먼저 되고 그게 나중인 줄 알았더니 반대래요. 과학의 역사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과학자도 상상력 높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능력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우리의 독서 능력 중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강의는 이 4가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독서 능력이라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 독서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하고 갑시다. 생각의 나침판이에요.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독서 능력의 좌측 내의 대장은 어휘력이에요. 어휘력이 낮은 애는 이해력이 낮고 이해력이 낮은 애는 요약 능력 낮고 요약 능력 낮은 애는 핵심 파악 능력이 낮아요. 어휘력이 낮은데 핵심 파악 능력 높은 애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이 어휘력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휘력은 또 뭐냐 하면 생각의 나침판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죽였냐? 나중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비웃는 웃음을 웃었대요. 그래서 분노해갖고 그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웃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근데 웃는 사람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그 관심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일 최초가 뭐냐면 어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함초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미꽃에 이슬이 함초롬이 묻어있는 걸 보면 장미꽃에 함초롬이 묻어있구나 하면서 그 함초롬이의 느낌이 나에게 오고 내가 함초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함초롬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물에 장미꽃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장미에 물이 묻었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밍밍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느낌이 풍부하고 뭐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어느 그 단어를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어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들은 입만 벌리면 개새끼, 소새끼 뭐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애들이나 요즘 애들 하는 거 다 할 수도 없어. 머릿속에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욕을 날 보고 해보라 그래도 내가 개새끼, 소새끼 하면 끝나요 그냥. 왜? 머릿속에 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많이 해? 많이 아니까 욕을.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안 나오잖아요. 입이 딱 다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머릿속에 그 욕이라는 그 어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모든 말을 하면은 그게 다 어휘예요. 어휘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어휘를 한번 보면은 제가 어휘에 대한 학문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휘력만 갖고도 제가 20시간은 강의를 하고도 남을 거예요. 왜?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4월 15일에 애들은 학교 교육이 아이들에게 침투를 얼마나 했을까요? 별로 안 했겠죠? 그럼 그때 아이들이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 길러진 걸까요? 학교 오기 전에 길러진 거겠죠. 유아 시절에. 근데 4월 15일에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딱 뭘 했냐면 아이가 어른에게 이렇게 물을 튀겨갖고 이제 먹물을 튀겨서 옷이 시커멓게 된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네가 저 아이라면 어른에게 뭐라고 말하겠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는 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애를 하나씩 나와서 내 귀에다 대고 살며시 말하겠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쪽팔려 그런데요. 아니 그건 맞지는 않지만 걔가 그렇게 한다면 걔 머릿속에는 저렇게 미안할 때 하는 말은 쪽팔려라고 밖에 모르는 거예요. 걔는 미안해 뭐해 뭐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미안한 거는 다 느낌은 같지.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쪽팔렸던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는 창피해 그런데요. 그것도 아니지만 걔는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요 미안해요 이렇게도 한다고 어떤 애는 죄송해요 이런데요. 근데 똑같은 4월 15일인데 어떤 애는 명구해요 이런데요. 어떤 애는 죄송해요 이런데요. 왜? 4월 15일 날 똑같은 날에 쪽팔려 창피해 죄송 뭐 명구가 나오겠어요. 이 아이들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이제까지 쌓여있는지 이 어휘 창고 속에 그 어휘 창고에 그 내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넣어줬어요? 쪽팔려는 누가 넣어줬고 죄송명분 누가 넣어줬을까? 엄마가?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애한테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을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쪽팔려한 애네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엄마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애들은 엄마가 없어요. 대개 집안은 풍지박산이 됐고 애는 이제 뭐 친척 집에 누구나 뭐 할머니한테 갔다 떠맡기고 엄마 아버지는 부서부서 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 할머니가 애만 잘 키울 그런 또 가정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할머니도 벌어먹고 사느라고 어디로 다 돌아다니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그냥 온묵에다 밥솥에다 밥 하나 해놓고 가면 그것만 혼자 퍼먹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켜겠죠? 텔레비전을 켜서 뭐 EBS에 뭘 봤겠어요? 그런 건 안 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도 안 봤을 거예요. 아마 이 아이는 매일 유머 프로만 봤겠죠. 그죠? 유머 프로만 봐.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옛날에 그런 것만 좀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그 유머 프로에 나오는 단어가 소복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말할 때 쪽팔려 창피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송명구한에 가봤어요. 엄마가 매일 누구에게 죄송해요 명구해요 그렇게 했겠어요? 엄마는 어휘 선생님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분석해보면요 하루에 100단어도 안 써요. 일어나 밥 먹어 씻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100단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엄마는 어휘 선생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학교 가서 선생님은 200단어 이내로 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그래요. 그러면 이 풍부한 단어들,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대개가 어디서 오느냐면 책에서 와요.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읽어줄 때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아이들의 단어 창고 속에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구, 송구는 아마 전래동화를 뭐 송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 들어갔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에 딱 왔을 때 아이들은 똑같이 7살이고 똑같이 보면 똑같은 애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뇌 속은 이렇게 천차만별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뭐 얘는 명구밖에 모르고 얘는 쪽팔려밖에 모르니까 다르게 교육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쪽팔려만 이런 단어만 아는 애는 뭐 선생님 말하는 게 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장난치고 그때서부터 그런 거고, 단어를 많이 아는 애 선생님 말이 탁탁탁탁 이해가 되고 책도 탁탁탁 이해가 되니까 얘 공부 재밌죠. 이렇게 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유아 시절의 애들을 어떻게 길렀나 중에서 그냥 어떻게 그러면 좀 벙벙해서 우리 느낌이 없잖아요. 어휘력은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어휘를 많이 알게 해줬고 뭐 이렇게 상상력은 얼마나 높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잘 된 애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나침판, 정보 활용 능력, 똑같은 책을 읽고도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활용을 잘하는 애가 있고 그냥 고스란히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썩히는, 시험 볼 때 콕콕 찍을 때나 필요하지 한 번도 그 지식 꺼내보지 않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독서 능력에 많고 높고 낮음에 따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상 능력에서 상상, 추리, 판단, 창의, 문제 해결, 이건데 저게 상상력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상상력이 높아야만 추리력이 높고, 추리력, 판단력, 추리력이 높아야 창의력이 높고 판단력 높고 문제 해결, 이게 딱 일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낮으면 창의력은 뭐 높아질 수가 없고 문제 해결력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능력은 독서 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다. 그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두 아이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읽은 내용은 서로 다르다. 예. 그 다음에 독서 능력이 높은 아이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 이거 말 괜찮죠?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근데 저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우리나라는 왜 빈부의 차이가,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왜 자꾸 가난하게 되느냐, 이 빈부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 이런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다 시킨 적이 있었어요. 이 연구 전에 미국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하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부자 할아버지가 돈을 자식에게 줘서 또 부자가 되고 그 돈을 또 줘서 손자, 증손자까지 이렇게 대대로 부자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부자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교육을 줘. 우수한 교육을 주고 거기서 또 우수한 교육. 그래서 교육이 내려오면서 부를 유지하는 것이지 돈이 내려오면서 부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가 유지되고 가난이 유지되는 것은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수한 교육이 내려오는 거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우수한 교육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어떤가 하고 이제 연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매우 큰 연구였어요. 3억짜리 프로젝트였어요. 박사가 10명 정도 조인이 됐고 아주 큰 연구를 3년 동안 했는데요. 저도 거기에 이제 일원이 돼서 한국교육개발원 국어연구실장을 할 때 그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전국 랭킹이 아니라 10% 안에 드는 아이들, 근데 1년만 든 게 아니라 중3, 고1, 고2까지 10% 안에.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 한 달만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상위 10%를 유지하고 있는 고2 애들을 뽑았더니 전국에 5,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5,000명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원인이 뭔가를 이제 연구를 우선 했어요. 그때 뭐냐면 강남은 아버지의 저금 통장이 아이의 성적을 뭐 비례한다 막 이런 말이 나왔고, 뭐 강남 뭐 메타권 8학군에서 서울대학을 많이 간다 막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강남에 사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가로서는 이건 큰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정치가들은 다 뭐라 그래요? 똑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지, 부자만 잘 살게 해주겠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이렇게 이런 사회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아이들 우리나라도 역시 1999년에 모든 거기에 들어온 아이들의 88%가 아버지 어머니가 고학력, 거기다가 가정의 경제는 중상층 이상,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금 우로 올라가요. 그 대신 또 아주 위에는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주 위에 아니면 아주 아래예요. 경제 수준이. 그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중간에서부터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했다 그러면 5에서부터 8까지. 예, 그 애들이 성공할 확률도 제일 많고, 모든 성공이 그리고 성공할 확률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할 때 5에서 8, 9,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런데 그것도 두 집이 다 똑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커플이다 막, 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하나는 1쯤 되고 하나는 뭐 어디에 10쯤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드라마에 나오겠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욕망의 불꽃 그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행복하게 살아요? 절대로 못 살잖아요. 예, 그래서 행복은 바로 그 사람끼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오늘 이거는 주제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는 거 얘기하다 그랬어요. 연구를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도 부자 아이들이, 부자라기보다는 그 층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두 번째 변이, 이제 첫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 변이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어려서부터 독서와 친밀감을 가지고, 나는 독서가 좋다, 나는 독서 책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다, 나는 책을 읽을 때 남보다 빨리 이해하는 것 같다, 내 자신이 어쨌든 나는 독서가 좋다는 아이들, 친독서가 애들이 전부 다 거기 99.9%예요. 그 안에 들어온 애 중에서 나는 책이 싫다, 난 책만 보면 골이 아프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었다, 이런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독서가 공부기술 아니에요? 그죠? 공부기술 없는 애가 어떻게 독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딱 보니까 초등학교,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분석해낸 거예요. 초등학교 때 문학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다 거기 있어요. 우리 생각에 초등학교 때 백과사전을 많이 읽은 애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참고서를 많이 읽은 애가 거기 있는, 아니에요. 문학책을 많이 읽은 애가 거기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이런 거예요. 백과사전을 읽고 참고서는 줄거리 파악만 하면 되지, 그걸 갖고 내가 왜 이거는 이런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백과사전 읽으면서 상상력을 이렇게 해보면 오히려 나빠요. 참고서 읽으면서 추리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좌측내만 사용하면은 읽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 학교에서 개발한 좌측내 레오드 볼레인 북이에요. 근데 우측내를 개발해주는 책이 문학책이잖아요. 눈 감아보실래요? 누가 바람을 보았을까요? 아무도 본 이는 없지만은 나뭇잎 가만히 고개 숙일 때 바람은 거기를 지나갑니다. 눈 떠보세요. 누가 바람을 보았냐고. 보긴 어떻게 봐? 이제 여기서는. 근데 눈을 이렇게 바람 이렇게
그 나뭇잎이 흔들릴 때 보면 파란 거기를 지나간대요. 그럼 우리는 이 시를 들을 때 바람을 본 것 같잖아요. 이건 뭐냐면 시는 언어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는 언어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색깔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어로 그리는 그림인 이 시를 읽으면 우리는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볼 때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하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런 그림을 그리네. 1년에 한 번씩 그리네. 10년에 한 번씩 그리네. 누가 더 상상력이 높겠어요? 매일매일 그리는 애가 상상력이 높죠. 이게 바로 문학의 힘이에요. 또 하나, 그 아이는 언제나 복숭아뼈가 쑥 나오는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아마 무슨 위인전이나 동화책에 나올 법한 문장이죠. 근데 그거를 읽으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죠? 그 아이는 언제나 복숭아뼈가 쑥 나오는 바지를 입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아, 복숭아뼈가 쑥 나와요? 아, 그러면 가난한가 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그 아이는 말랐나? 그 아이는 키가 큰가? 이러면서 그 아이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고 이 애가 어떻게 됐나 보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너 추리력을 지금 발휘해라, 너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라 이러지 않아도 문학책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능력들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빨리만 안 읽는다면, 천천히만 읽는다면, 빨리 읽으면 대충 읽는데 언제 상상해? 천천히 생각하며 읽기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아이의 모습이 다 들어오고, 그 사람은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야릇한 미소를 또 상상해요. 그 여자는, 저는 늘 탔지. 엄마는 입술을 갖다가 숭숭숭 쓰르면 한 접시가 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입술을 상상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술이 통통하고 크면은 숭숭숭 쓸면은 한 접시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팥쥐 엄마를 이게 이제 할 때 매우 훌륭한 문학 작품이에요. 우리를 상상하게 해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5년 전에 영화를 딱 보다 보니까 입술을 숭숭숭 뜨면 한 접시가 나오는 거는 요새 미인이에요. 안 졸리나 졸리니 졸리나 안 졸리나 입술이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바로 저번에 팥쥐 엄마가 저를 생겼구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상상을 하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금 뭐 하다가 옆길로 샜습니다. 다시 앞으로 옵니다. 이제 이렇게 돼갖고 문학 작품을 읽은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뇌가 동그라졌다는 거죠. 한쪽 뇌가 팍 들어간 게 아니라 이쪽 뇌가 팍 찌부러진 게 아니라 뇌가 동그라져 갖고 이미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유아 시절에 그렇게 돼갖고 온 애들이 공부를 거기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때 알게 된 한 아이 얘기예요. 영훈이라는 아이인데 얘는 하여튼 1등을 안 놓치는 애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같지 않은데 1등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화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요. 책 좋아하고. 그런데 공부는 늘 1등, 걔는 공부도 안 하는데 1등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는 그런 애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갔는데 얘는 어떤 소문이 있냐면 영훈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교과서를 몽땅 잊어버린다. 근데 음악, 미술, 체육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반에 들어가서 내가 영훈이는 나가라 그러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영훈이는 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잃어버리는지 니들 아니? 애들이요, 효도하려고 영훈이 책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엄마가, 못된 엄마가 애 책을 훔쳐오면은 효도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영훈이 교과서에 줄이 쳐 있는데 그 줄 쳐 있는 걸 내 교과서에다가 줄을 쳐놓고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영훈이는 시험 문제를 뽑는 쪽집게래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그냥 하는 것보다 영훈이 책을 갖다 일단 줄을 치고 하면은 15점, 20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단시간에.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빌려달라고, 그 반 애들만이 아니라 막 다른 반 애들까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없이 국어 1, 2, 3, 4, 5, 6, 영어 1, 2, 3, 4, 5 이렇게 갖고 웨이팅 넘버를 개발을 이렇게 써갖고 준대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내일 시험이에요.
오늘 나 못 빌리면 어떻게 해요? 훔쳐야 되겠죠. 왜? 엄마한테 약속했거든요. 이번 시험에서 내가 무슨 폰을 15점 올리면 뭔 폰을 사준다든지 뭐다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훔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가 매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 연구해야죠. 그 제가 갔어요. 그 집을 가봤더니 책이 그냥 이렇게 신발장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복도 요쪽 현관에서부터 다 책이에요. 정말 많대요. 그런데 책이 보니까 유아 동화도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유아 어린애 4~5살 먹은 애들 보는 건데 이게 왜 아직도 있어요? 아유 영훈이가 못 버리게 해요. 얘 너 왜 못 버리게 해? 이랬더니 이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 보던 책을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내가 쬐끄만 게 앉아서 책 보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도 떠오른대요. 그것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엄마에게 뭐라고 질문했던 것도 떠오르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훈훈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대요. 그래서 공부에다 좀 피로하면 가서 어렸을 때 보던 책을 본대요. 그래 그게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용이래요. 어디 이게 진짜 잘 읽었나 보자. 내가 딱 하나 책을 갖고 딱 해갖고 이제 걔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제 척척 받아요. 예, 걔가 그거를 그냥 빨리 읽은 애가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다 소화하면서 읽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봤어요. 걔가 대치동 역삼동에 사는 애거든요. 영훈이는 어느 학원에 다니지? 그랬더니 엄마가 이래요. 아유 참 안 다니는데요. 참 중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왜?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학원 다니지 말고 책만 많이 읽히고 이렇게 해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애가 1등을 계속 하니까 뭐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딱 들어오니까 우리 영훈이만 학원을 안 가고 다 학원을 가더래요. 그래가 국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가더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영훈이 이제 1등 못하면 어떡하나 이래갖고 걱정이 돼서 아빠 몰래 가서 제일 잘 가르치는 데는 쪽집게 학원으로 찾아가서 제일 잘 가르치는 쪽집게 선생님한테 이제 4과목을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영훈이한테 했어요. 여러분도 가끔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 있지요? 네, 나도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비싼 넥타이를 못 사게 해요. 그래갖고는 예를 들면 5만원짜리 이제 넥타이를 사갖고 와서 10,000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5만원 그러면 왜 그렇게 비싼 거 샀냐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서 아우 사모님 넥타이 그거 어디서 10,000원 줬는지 나도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넥타이가 너무 좋아서 물었더니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10,000원 주고 사온 거라고 다 소문냈대요. 그래서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은 5만원짜리인데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도 저 거짓말 시키는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안 시키는 여자 하나도 없네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 엄마도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이해돼요 나도. 그래서 그랬는데 얘가 보름을 다니고 오더니 이래더래요. 엄마 다음 달은 끊지 마세요. 왜? 내가 가만히 보름을 다니고 보니까 선생님 교수법이 이래요. 쭉 읽다가 여기 줄 치세요. 밑줄 쫙. 이것은 역삼중학교 4월 달에 난 문제입니다. 여기도 가다가 쭉 줄 치세요. 이거는 5월 달에 서초중학교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막 줄을 치고 막 외운대요. 물론 우리가 학교에 가서 또 조사를 해요. 그러면 학원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50%가 나요. 왜? 그 짧은 단원 중에서 시험 문제 낼 때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기 전에 먼저 해서 찝어주면 그거 애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그거 시험 나면 될 수밖에.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가 쪽집게 학원이네. 글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쪽집게라는 것이 우리 두뇌 개발에는 아주 나쁜 독약이에요. 왜? 내가 쫙 읽다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갖고 외워서 했다면은 그건 자기 지식이 돼요. 근데 나는 얘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쪽 집어줬으니까 쪽 집었어요. 이 지식은 우리 인지과학에서 3개월 이상 안 가요. 3개월 안에 빠져버려요. 기억력이 높은 사람은 4개월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애들은 2개월 만에 빠져버리고 1개월 만에 빠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학설이 3개월 정도 되면 빠져요. 없어져 버려요. 왜? 기억의 하수구라는 게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고 그 중간에 기억의 하수구가 있어요. 완전히 내게 될 거는 뒤로 넘어가는데 그거 안 넘어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잘 보지만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쪽집게. 그러면 쪽집게 선생님한테 늘 쪽집어갖고 시험을 잘 봤어요. 이 아이의 실력은 우리가 유태인의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한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의 식사를 해결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고기를 잡아주는 거, 시험 문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날까를 핵심 파악 능력을 가르쳐주면은 그건 일생 동안 시험을 잘 보겠지. 예. 얘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미 선생님의 교수법을 싹 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쪽집게 학원에 걔는 안 다니네요. 그래서 쪽집게 학원에 안 다녔기 때문에 늘 자기가 쪽집었기 때문에 얘는 쪽집게 능력이 풍부해요. 그 선생님만큼 쪽집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공부를 잘할 수밖에. 근데 쪽집게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자기가 선생님이 쪽집게 한 것만 한 애는 선생님이 안 집어주면 못하는 거지. 예,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아이들의, 한국 아이들의 성적을 우리 한국교육개발을 분석했는데 5개의 스타일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가는 애. 그 영훈이 같은 애예요. 예, 얘는 유아 시절에 독서 교육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했어요. 그랬을 때 그 뒤에도 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쫙 고등학교 때까지 가는 애. 정말로 부러운 애죠. 근데 어떤 애들은 이런 애가 있어요. 쭉 아래에서 끝까지. 얘들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쪽팔려 그런 단어밖에 모르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뒤에도 집에 가니까 책도 한 권 없으니까 책 못 읽었어요. 이 두 가지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애가 있어요. 얘하고 반대예요.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내려오는 애. 얘들은 어렸을 때는 책은 많이 읽어줬지만 초등학교 가면서 손 딱 띄면 저렇게 돼요. 그 뒤는 그 유아 시절의 실력 가지고 공부를 해 갈래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특히 이래 가다가 완만하게 가다 중학교 가서 쭉 떨어져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하늘 땅 차이거든요. 어미 같은 면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툭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애가 있어요. 얘 괜찮잖아요? 예, 이런 애 있어요. 이 애는 물론 유아 시절에도 이제 괜찮게 왔지만 계속 공부를 독서를 많이 하고 이런 애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한 애가 아니라 한 가지 스타일이 한국에 제일 많아요. 이 스타일이. 이래요. 얘는 파도를 쳐요. 그럼 얘는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도를 치는 성적을 가진 군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40% 정도 돼요. 이 40%를 갖고 또 다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왜 파도를 치는가 성적이. 얘들은 학원 주도적인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쪽 집어주는 것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잘 쪽 집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못 쪽 집으면 이렇게 되고 안 쪽 집으면 내려가고 이거예요. 이거 지출력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제일 나쁘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자기의 능력을 못 기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능력이 높으면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높다. 예, 이제 다음에 그거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시면 과연 우리 아이들은 책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 한국 독서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의 책 읽기 능력을 진단하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 조사는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보다 책을 통해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주목하고 평가한다. 올해 4월 학생 50만 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 평가로 측정되는 능력은 크게 우뇌와 좌뇌 영역으로 나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평균 독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어느 아이들은 좌뇌의 능력에 비해 상상하기 자기력은 우뇌의 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진다. 고학년의 경우 독서량은 저학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고 좌뇌보다 우뇌의 능력이 저학년과 마찬가지로 뒤처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단력이 작용되는 좌뇌 영역보다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작용되는 우뇌 영역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생각을 깊이 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예, 바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체적인 게 저렇게 문제 해결력, 뭐 분석적 사고, 창의력, 추리하기는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평하게 나와 있는 머리가 영재 머리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